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느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 진실하게 그 자리에 무게를 가져달라면서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하고 치우쳐도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을 서명 제청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현안 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19일 열린 법사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법원행정처장이 했다고 하는 사유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자, 저희가 안건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므로 네. 다시 할까요? 네.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에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지난 8월 19일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 법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 행정처장 역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했는데요.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6시 넘어서 퇴근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알아보니 이 서면 제청도 인사혁신처에만 발송을 했고 인사혁신처에서 청와대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등 국회와 또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출석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의결하게 되었고 8월 31일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서면 동의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 없는데 또 하셔도 되는데. 네, 말씀 잠깐. 네, 네. 손소리 의원님까지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네. 네.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엊그제 노경필 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9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고민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노경필 행정처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의 공백 상태를 자초한 이 미헌적 상태를 방치한 이 책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민께 설명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진짜 물어보려면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9년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또 법원으로부터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민, 한덕수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사건은 선고를 7일 앞두고인 것 같고요. 대법원 선고를, 그렇죠? 특검법에 의하면 3개월 내로 상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이틀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된 것을 이틀 남기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둘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또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윤석열 사건도 같이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2부에 있던 것을 끌어올려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시켜버렸습니다. 저희는 한번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위헌하고 위법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거한 후보 추천위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경필 대법원 헌법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과 그리고 이것을 직접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국회법 121조인가요? 국회법에는 대법원장을 출석을 요구해서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렇게 의결했는데
나와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정리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